60대가 되면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봄 속에는 항상 이 감정이 따라옵니다. 후회. 그때 그걸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 곁에 있었더라면. 심리학자들이 60대 이상 수천 명을 인터뷰해서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답이 놀라웠습니다. 돈을 못 번 것도 아니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후회라는 감정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후회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닐 로즈는 후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인식에서 오는 감정. 후회는 과거를 향하는 감정이지만 사실 미래를 위한 신호입니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후회가 나이가 들수록 수정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의 후회는 아직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후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60대들이 가장 무겁게 안고 사는 후회는 뭘까요?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연구팀이 수십 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물었을 때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컸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왜 그때 도전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한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하고 싶었던 걸 미뤘을까?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합리화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가능성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0대들이 하지 않은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자식들이 어릴 때 더 많이 함께 있을 걸.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할 걸.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걸.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미뤄온 것들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60대가 되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후회가 더 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고 싶었던 걸 왜 안 했을까? 그때 왜 포기했을까? 남의 눈치를 왜 그렇게 봤을까? 나를 위한 시간을 왜 그렇게 아꼈을까?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공허함이 후회로 변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때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그곳으로 떠났더라면, 그때 그 사람한테 고백했더라면. 안전한 선택만 해온 삶은 후회가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도전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이 따르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할 수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건이 맞으면 그때 하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은 후회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게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은 것이 더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80세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할 때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할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현재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무서운 것과 80세에 후회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두 번째, 관계에 먼저 투자하세요.
60대 후의 1위가 관계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조건은 절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석 마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분석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100% 준비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60%만 됐어도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하면서 채워집니다. 네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배워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관계일수록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후에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을 못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도전, 하지 못한 표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그런데 이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80세의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하루를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던 사람. 댓글로 이니셜만이라도 남겨주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올린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하고 함께 발견해요.